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34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휴가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가 이미 끝나서 출근이나 일상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휴가 중인 분들도 계실 테죠. 아니면 추석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명절이었든 아니었든 가족이나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오게 되면 마음도 그 만남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휴 동안 혹은 지난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보내지 않은 이상은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소화할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에게 지난 한 주간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소화할 시간을 주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본인의 숙제이지만, 그 숙제 중심에는 자신을 이해하기라는 대전제가 놓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게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부딪히고 산다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내는 것이 마냥 쉬운 일도 아니죠.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권은 조화로움과 공동체를 중시합니다. 그런 문화에서 자라온 우리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역량이 얼만큼인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배려하고 공동체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 이내 자기는 소멸되고 맙니다. 당장 집에서는 식구들이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하고 남을 돕는 가족 구성원을 호인이다, 의리가 있어서 그렇다, 사람이 좋아서 그렇다 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한 문단은 아마 동양 국가권에서도 몇 없을 것 같고, 서양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 같아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도 다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돈은 눈에 보이니까 보증서 주고 빌려주는 것이 큰일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나 에너지 혹은 마음을 내 능력보다 더 크게 내어주고 돌아서서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없는 당신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나를 모르니까, 내 역량을 모르니까, 내 한계를 모르니까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에너지를 혹은 내 리액션을 내가 가능한 선보다 훨씬 많이 끌어서 내주고, 정작 본인은 번아웃이 되어서 알아눕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피곤하거나 우울하거나 말로 표현 못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로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안에 어렵거나 불편한 감정, 괴롭거나 힘든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무엇 때문이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없는 당신들은 내가 없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주관적으로 이 일들을 들여다보고 해석해낼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경우에 외부적인 요인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다니까? 그러면 내가 없는 당신들의 친구들인 또 내가 없는 당신들은 마구마구 편을 들어줍니다. 어머, 힘들었겠다. 그 뭐야? 기분 나빴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 편을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설명이라도 하려고 치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주로 부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일 내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되면 나는 왜 배우자의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열심히 설명하게 되고 배우자는 또 부모님 입장을 설명하게 돼요. 배우자가 부모님 입장을 열심히 설명하면 나는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격당한 것 같이 되어서 대화가 격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말합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한 일인가? 내가 가장 많이 소멸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시작하면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객관적인 이유로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것은 너의 잘못, 혹은 그것은 너의 부모님의 잘못,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제일 많이 쓴 것도 사실이지만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많이 썼고 우리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썼던 것 같고요. 아니, 엄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세상에 어떤 딸이 그렇게 이렇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나는 왜 내 마음을 설명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그리고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필요한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세운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도 내 일평생 동안 지나가는 사람을 내 마음 한켠에 세우고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 왔었습니다. 하도 붙잡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묻지 않아도 무슨 일만 생기면 내 안에 지나가는 그 제가 붙잡고 데려온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되겠어? 객관적으로 사람이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아니,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당신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서 김누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멋진 음악도 들으면서 기분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감을 느끼려고 시도해보라고.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이럴 때야? 네가 이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이러고 있어도 되겠어? 그러면서 서서히 내가 너무 아니한 것은 아닌가? 너무 뒤처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노예 감독감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착취이다.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해서 늘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고 묻고 싶었던 그 사람을 결국 마음 안에 들이게 되고, 마음 안에 들인 그 사람은 처음엔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결정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감독관 혹은 검열자가 되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착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거든. 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왜 이렇게 길 가는 사람까지 붙잡고 물어보려고 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혹은 나의 판단이 왜 못 믿어서 얼굴 모르는 길 가던 사람을 내 감독관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추석을 보내고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알지 못하게 남아있는 감정의 찌끄러기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판단이 영 미덥지 않게 되면 길 가던 사람까지 끌어들여 결국 얼굴 모르는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큰일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보다는 내 안의 감정 찌끄러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나는 무엇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나의 한계는 어디인지를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것은 못하는 사람이니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용기를 내서 표현했는데 내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 다른 집 배우자들은 다 이러더라. 다른 집 며느리는, 다른 집 사위는 며느리 노릇, 사위 노릇 이렇게 잘하더라.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의리 있게 하더라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실망하거나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역시 내가 없는 당신이라서 본인의 기준을 말하지 못하고 다른 집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 없는 그 사람의 문제이므로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너무 마음에 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의 것이므로 그냥 그 사람들의 기준이구나.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니지. 그러므로 내 기준은 다르지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나의 기준이 중요하니까요. 연휴가 지나고 누가 한 말 때문에, 누가 한 행동 때문에 속상하시다면 그 속상한 마음에 먼저 편을 들어주십시오. 그럴 수 있고 그럴만하다고.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내 마음과 감정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나가다 길 가는 사람의 편이 필요할 일도 전혀 아닙니다. 나를 마주하고 충분히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엔 내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 내 편을 실컷 들어주는 시간, 지나가다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내 마음에 들여놓은 모든 검열관들에게 정중하게 굿바이 하는 시간, 그러면서 나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